부족한 게라는 게 있을까? 라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잠깐 웃었고 그 다음에는 약간 세대를 나누시려고 하셔서 그래서 서점에 있어서 약간 앞세대로 나누시려고 하시는 것 때문에 잠깐 웃었는데 저희 친 누나가 얼마 전에 서점을 하겠다고 저에게 상담을 받으러 와서 뭐 이런저런 상의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농담식으로 이렇게 놀리려고 경쟁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너네는 조상이잖아 그래서 그게 저는 굉장히 지금 방금 윗세대 얘기하신 것도 그렇고 좀 특이한 감정이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딱 저희가 지금 이번 내년이 10년 차 되는 해고요. 그래서 올해 9년째고 2009년에 시작해서 이제 10년 정도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에게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문화나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뭐랄까 자영업자가 버틸 수 있는 어떤 최대치의 기간을 좀 뚫고 넘어간 사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세대가 나뉘어지고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막 어떤 빵집은 막 85년 된 빵집 이런 빵집 있잖아요. 그래서 10년 된 책방이 조상이고 1세대고 이러면 85년 된 빵집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좀 가끔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2009년에 온라인 숍으로 시작을 했고요. 2009년에 온라인 숍으로 시작한 이유는 오프라인을 할 돈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자본으로 책방 저희가 생각하는 서점을 운영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오프라인이라는 공간이 없으면 그 다음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는 했었어요. 지금이랑은 좀 생각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지만 그때는 독립출판물이라는 걸 유통하는 온라인 서점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1년 정도 운영을 해보고 그걸 바탕으로 오프라인을 만들어도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2010년이었었고 그때 서교동 산울수국장 옆에 있는 건물의 5층에 엘리베이터 없는 5층 서점으로 알려져 있었던 거기서 한 7년, 8년 정도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 처음에 꼭대기층에 층고 높은 곳에 인테리어를 하려고 꼭대기까지 전부 책장으로 짰던 모습이고요. 이렇게 짰더니 저희가 처음에 그림을 그려볼 때랑 달리 이 안에 너무너무 많은 책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의 물류창고만큼 책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제 뒤에 있는 책장에 막 3층을 더 올려야 될 정도의 수준이 되어서 오픈을 할 때 놓을 책이 없었어요. 여기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책이 채 200종이 안 된 100종, 120종 정도를 가지고 서점을 온라인에서 운영을 하다가 온라인에서 서점을 120종으로 가지고 운영을 하면 책이 되게 많아 보여요. 왜냐하면 밑에 페이지가 생기거든요.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20종씩 한 페이지에 분류를 하면 5페이지가 나오니까 마치 이 5페이지의 레이어가 내 공간, 온라인 공간이다 인척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게 다 평면으로 보이고 표지가 보이니까. 근데 서점을 실제로 하려고 그것만 생각을 해서 저희가 가진 책이 꽤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거대한 책장을 짰더니 여기 지금 위에 있는 책 말고 밑에 첫 번째 단이랑 두 번째 단 보이세요? 거기가 저희가 가진 책을 전부 꽂았던 거였었어요. 전부 꽂았더니 저만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랴부랴 아는 분한테 책을 빌려서 위에다가 이렇게 책이 있는 것처럼 꽂아 넣었는데 문제는 위에 책 있는 것처럼 책을 꽂아 넣을 때 그 책들은 굉장히 오래된 심지어 노노 맹자부터 시작해서 동의보감까지 막 아우르는 그런 책들이었었어서 그거를 독립출판 서점의 메인 서가에 꽂는다라는 게 좀 저희로서는 그 책을 채우기 위해서 그랬지만 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책을 거꾸로 뒤집어서 꽂아놨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인지 안 보이는 정도로 뽑아놨었었고 그 정도로 어떤 책을
서가에 놔야 되지가 고민될 정도의 시기가 2010년이었었는데 지금은 연희동에 있는 책방에 책이 너무너무 많아서 어떤 책은 책장이 아닌 뭔가 보조 박스 이런 데 놓여져 있고 그래서 저희 스태프들이 그 보조 박스 안에 책이 있다는 걸 까먹기도 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 시기가 10년 정도 많이 됐고요. 이때를 생각해보면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스스로 이 책장이 너무 후회되는데 왜냐면 사실 약간의 엇박자가 나간 과시용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때 독립출판을 주로 다루는 서점이라는 것이 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첫 번째 목표가 반지하나 지하로 들어가지 말자라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언더그라운드 이미지나 아마추어적인 이미지가 지하나 반지하로 들어가면 더 심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1층 위로 올라가자. 왜냐면 1층은 지금도 저희는 한 번도 1층에서 가게를 해본 적이 없어요. 10년 동안. 여기는 5층이었었고 지금은 2층에 있는데 왜냐하면 1층은 무작위의 관심을 받아야 되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곳이 어딘지 모르면서 들어와서 그곳에서 설득되거나 설득되지 않은 채로 나가는 그런 이곳을 알고 찾아온 사람 더하기 이곳을 모르지만 지나가다가 들른 사람의 관심을 섞어서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희가 판단한 운영자들의 성향이나 여기에 놓인 책들이 그렇게 무작위의 관심을 받아서 설득될 확률보다는 오히려 이 서점이 어떤 곳이고 이곳에서 어떤 책을 파는지 아는 사람들만 모였을 때 더 호응을 잘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층에서 생기는 그 모르는 저 사람이 어떤 전제 조건이나 사전 지식으로 이것을 들렀을지 저희도 예상을 할 수 없는 측면에서 서점을 운영한다는 건 리스크가 있으니까 무조건 약간씩 접근성이 떨어진 지하철역에서 좀 멀고 1층에서 높이에서부터 좀 올라간 곳에 서점을 운영을 하면 적어도 이 엘리베이터 없는 5층에 유어마인드라는 서점이 있다는 걸 알고 수고롭게 걸어서 올라온 분들은 거의 높은 확률로 거의 99%의 확률로 이 서점이 뭘 파는지를 알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앉아있는 저희도 뭔가 그거를 고민하거나 의심하거나 가서 저희는 이런 서적들을 유통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할 필요도 없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5층으로 가면서 5층으로 가는 김에 그 높은 천장을 이용을 해서 아까 얘기했던 언더그라운드나 아마추어적인 이미지를 좀 더 밝고 높은 걸로 꾸며보자라고 욕심을 내고 하다가 저런 책장까지 짜게 됐는데 저게 맨 끝에 있는 책을 관리하고 빼려면 그 공업용으로 쓰는 사다리를 3단 정도로 펼친 다음에 거기에 그 삼각형 사다리로 펼쳐서 그 두 발을 지지하는 곳이 아니라 꼭대기 있죠. 한 줄짜리. 거기에 올라가지 않으면 저기에 닿을 수가 없을 만큼 높은 4m, 5m짜리의 높이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기 위에 맨 꼭대기에 네모칸에 있는 책은 저희가 여기 문 닫는 날 처음으로 꺼냈었을 정도로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서가로서의 기능을 아예 제대로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냥 좀 보여주기용 아니면 이미지용으로 좀 전락됐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후로는 조금 이렇게 허가를 짰던 걸 좀 후회하기도 했었습니다. 위에서 내려보면 이런 식의 서점이었었고 그거를 저희가 이제 그 건물주가 바뀌게 돼서 여기 보시면 2009년에 온라인으로 시작한 다음에 쭉 해오다가 2017년에 이사를 하게 됐고요. 그 건물을 전부 비우고 리모델링을 하게 돼서 그렇게 나가게 되는 김에 저희가 이 공간에서 가졌던 굉장히 저희 나름의 스트레스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나 이 이미지를 보시는 분들은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저기 맨 왼쪽에 있는 엽서대는 을지로에서 그냥 지나가다가 샀던 것이고 그 오른쪽에 있는 책상은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어떤 목수 장인이
하는 공방에서 주문을 해서 얻었던 것이고, 가운데 있는 매대는 그때 아까 그 보여드렸던 이 책장을 짰던 목수에게 부탁을 해서 짠 다음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작업을 했던 거고, 오른쪽에 있는 동그란 책상은 소목장 쌤이라는 분이 짜준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동그란 그 의자는 이케아에서 산 거, 그 옆에 있는 거 뭐 무인양품에서 산 거, 뭐 그게 전부 혼재되어져 있고, 그때그때 뭔가 행사를 할 때 만든 거를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또 갖다 놓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다 차곡차곡 8년 정도의 레이어가 쌓여서 온 분들은 느끼셨을지 안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한테는 이 공간의 어떤 통일성은 하나도 없는 거죠. 너무너무 다 산만하고 정신없고 그때그때 변하는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나마 저희 나름의 합리화일 수도 있겠지만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여기 있는 책들 또한 그때그때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주제도 다르고 다루는 어떤 방향도 달랐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산만함에 그나마 어울려 갔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사를 할 때마저 그렇게 이 정신없음을 끌고 올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저희 스스로에게 들어서 이때 했던 것보다는 좀 더 계획적으로 이사를 해서 저희가 실제로 원했던 책방의 형태는 이런 거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라고 서로 상의가 돼서 저희 스스로 이제 계획을 짜고 목수에게 맡긴 게 아니라 젊은 디자이너 그룹인 스튜디오 COM이라는 분들에게 인테리어를 의뢰를 하고 저희가 이러이러한 서점의 형태를 원합니다라고 설명을 드려서 그걸 실제로 구현을 하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안을 받아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만들었었는데요. 그래서 색깔도 다 하나로 통일이 되고 이게 마치 밝은 색깔이 통일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미세하게 다 다르고 목재도 다 달라서 저희들은 뭔가 이렇게 이상한 쇼룸에 와 있는 느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걸 통일을 하고 저희가 원하는 대로 그 계산대와 서점 공간을 약간 분리를 해서 그 전에 서점에서는 아예 그냥 책상 하나 놓고 이런 책상이 계산대였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계산대 하나 있고 제가 여기 노트북을 놓고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나는 게 대부분의 단골이 아닌 처음 오신 분들은 내가 여기에 어디에 서서 계산을 받아야 되는가를 늘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서서 받으셨던 분도 있고 뭐 제대로 앞에 서서 받으셨던 분도 있는데 간혹 그게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그냥 본인은 어딘가에 쓰셨는데 그게 제 모니터가 다 보이는 제 옆자리에 이렇게 제가 여기 앉아 있으면 여기 서 계셨던 거죠. 다 같이 제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보면서 계산을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계산대랑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방문자와 이 공간을 운영하는 사람들 사이에 그 어떤 벽도 없는 거죠. 근데 그 어떤 벽도 없어서 좋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불편함 같은 게 굉장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구획을 해서 저희는 이 공간에 저쪽 사람 그림이 있는 안쪽 공간에 머물러 있고 손님들은 바깥쪽 공간을 자유롭게 쓰고 보고 읽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자유롭게 있다가 구매를 하는 경우에만 계산대 앞에 와서 결제를 하고 나가는 그런 식으로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2017년에 오픈을 한 모습이고요. 서점을 하고 싶어 하신다는 분들도 더러 있으셨어서 그런 얘기도 잠깐씩 해드리면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준의 공통점 같은 거는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하면서 느낌이 많이 바뀌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높은 천장을 좋아했었고 여기에서도 단순히 저기서 이렇게 끝나는 천장이 아니라 삼각형 구조로 높게 펼쳐지는 천장을 좋아한다는 걸 스스로 알았고요. 창도 굉장히 큰 게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늘 생각을 해서 서구동에서도 큰 창을 가지고 있었었고 연희동에서도 나름대로 큰 창을 가지고 그 창에 뭐 이런 거 저런 걸 붙인다거나 아니면 그냥 바깥을 바라본다던가 하는 식으로 너무 바깥과 괴리되지는 않은 환경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1층에 있지 않은 대신에 그거를 너무 그 안을 폐쇄적으로 만들어 버리면 2층, 3층, 4층, 5층에 올라온 분들이 좀 너무 갇혀져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그런 건 오히려 창문으로 많이 계산을 호환을 하려고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계획을 짤 때 독립출판이라는 책들은 주로 표지가 중요하거나 아니면 책 등으로 승부를 할 수 없는 책들이라고 저희는 늘 느끼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너무 얇은 책들이 많죠. 그래서 16페이지 책도 있고 32페이지 책도 있는데, 사실 32페이지의 책을 책 등으로 구분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중철로 되어 있어서 아예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게 세로로 꼽혀 있을 때 그 책을 빼보기 전에 그 책의 정체를 파악하기가 되게 힘들죠. 근데 여기 뒤에 있는 책들은 대부분 책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 책을 안 빼보고도 여러분이 대충 짐작은 할 수 있는 거죠. 아, 누가 썼고 어떤 출판사에서 나왔고 제목이 뭐구나, 그러니까 난 이 책을 안 빼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혹은 그러니까 이 책을 반드시 빼봐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독립출판은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얇고 이상하고 크고 표지를 너무너무 힘주어서 만들거나 오히려 너무너무 힘을 안 주어서 만들기 때문에, 그런 면을 위해서는 오히려 표지가 주목되는 서가를 짰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게 저희가 COM에 들었었던 어떤 기준들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책장보다 여기 카페 관계자분들 자꾸 뒤에 있는 책장과 비교해 죄송합니다. 그 약간 다른데요. 그러니까 그 약간 높고 좁잖아요. 그래서 높고 좁은 서가를 짰던 이유 역시 독립출판이 다 사이즈가 다르고 크거나 얇기 때문에 잘 넘어질 수 있다는 게 저희가 늘 생각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COM에게 북엔드가 없어도 스스로 거의 쓰러지지 않는 정도의 촘촘한 책장을 짜달라고 했었던 게 저희 요청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꺼운 과학서적이나 인문서적들은 북엔드에 세워놔도 멋있지만 독립출판물은 수시로 쓰러지기 때문에 그게 멋이 있다기보다는 서로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계속 자주 들어야 되는 얘기, 이거 제가 쓰러뜨린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자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알고 있는데도 그걸 가서 이렇게 세워드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앞에 지내왔던 서교동의 시간들이 있었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최대한 저희가 신경 쓰지 않아도 책이 스스로 쓰러지지 않는 정도의 촘촘한 걸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지금 얘기한 것 중에 스스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이 저희가 신경 쓰지 않아도라는 건데, 저희는 서점도 하고 있지만 출판사도 하고 있고, 아까 잠깐 소개해주신 언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 아트북 페어도 1년에 한 번 열고 있어서 그 업무들을 다양하게 하면서 이 다양한 업무가 서로 생존하려면 저희가 서점에만 몰두하고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점을 완벽하게 꾸린다는 거를 저희가 사실은 애시당초 약간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애시당초 포기를 하고 배제를 한 다음에, 그래서 서점만 엄청나게 잘 관리하는 서점에 가면 너무 부러워서 그런 서점에 잘 안 가요. 왜냐면 그렇게 막 가서 보면 이렇게 책 앞에 그 책 너무 잘 읽고 포스트잇에 주인장이 손글씨를 이렇게 추천사 써주면 그걸 보고 또 사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에 가면 저희가 어떤 걸 못하고 있는지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그걸 뼈저리게 느끼면서 동시에 그거를 제 시간을 더 할애해서 할 생각이 없는 거죠, 사실은. 왜냐면 거기에서 생기는 여유 시간을 다른 서점은 그 서점을 완벽하게 운영하는 데 쓴다면, 저희는 그 서점 외의 일들을 해 나가면서 그 서점 외의 일들이 다시 이 서점을 호환시키고 운영시키는 데 도움을 주게끔 계속 노력을 하는 편이라서, 이 서점을 100%로 운영할 수 있는 거를 의도적으로 70%까지만 유지를 하고 그 70% 외에 남는 30% 시간으로 출판을 하거나 행사를 운영하거나 하는 식으로 꾸려나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책들이 계속 잘 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해왔어서, 왜냐하면 저기에 달려나가서 꽂는 것도 하나의 시간 소비라서 그게 쌓이고 쌓이면 결국에는 그 안에서 책방에만 몰두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최대한 산만하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으려면 오히려 서점은 최대한 촘촘하게 틀을 갖추고 그것들이 각자 서로 유지가 되게끔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중앙에 있는 매대가 메인 매대로 신간이 들어오면 저쪽에 들어오는데, 자세히 보시면 위에 턱이 올라가 있죠. 그렇게 턱이 올라가 있는 것도 일반적으로 서점을 서점으로서 완벽하게 운영하는 곳이라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저희는
그게 밑으로 떨어지는 걸 일부러 저 막으로 미리 방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떨어뜨리건 아니면 저희 고양이가 올라가서 떨어뜨리건 여러 가지 확률을 일부러 이 성곽처럼 이걸 벽을 세워서 그 낮은 벽이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아낄 수 있게끔 유도하는 장치가 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테리어가 돼서 벌써 한 1년 반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입구 쪽에는 원모백이라고 같이 운영을 하는 청가방 전문 잡화점을 넣어서 그 곳이 동시에 아주 작은 공간이지만 그 안에 또 역할이 나눠져 있고 포스터는 포스터의 역할이 나눠져 있는 어떤 공간이 따로 있다거나 하는 식으로 좀 분리를 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북페어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앞에 서점은 여러 가지 공간을 시간 타임라인에 따라서 온라인만 했다가 온라인도 하면서 서교동에도 있었다가 연희동으로 이사 왔다가 이런 조금씩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언리미티드 에디션 같은 경우는 2009년에 시작을 해서 올해가 10년 차가 돼서 10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꾸준히 해오고 있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포스터였었고요. 행사 모습, 북서울 시립미술관에서 했습니다. 처음으로 하루에 10,000명을 올해 넘어서 이틀 동안 21,100명 정도가 와주셨고요. 여담으로 미술관은 공립미술관은 그 입구에 사람을 촬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인식하는 기계가 있대요. 그래서 그게 정확히 몇 명이 왔는지를 세주더라고요. 그냥 갑자기 신기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래서 그 사람이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그 사람을 안 세는 기계가 있대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서 근데 또 그 얼굴을 촬영하는 건 아니고 그냥 카운트만 올라가는 기계인데 같은 사람이 잠깐 편의점 갔다 오면 그 사람은 안 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21,000명이 허수가 아니라는 걸 같이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독립출판을 만드는 제작자들이 220팀 정도가 다 같이 모여서 본인들이 만든 제작물들을 벽면이랑 책상에 펼쳐놓고 사람들에게 직접 판매를 하는 시장이고요. 재작년 모습이고 그래서 제작자와 이거를 사러 온 사람들의 경계가 거의 없이 거의 1대1로 만나는 잠깐 동안 1대1로 만나게 되는 시장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이 행사가 저에게 중요한 어떤 이유는 약간 맥락이 달라서예요. 그래서 이 행사를 그냥 작가들의 벼룩시장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엇나가는 포인트고요. 왜냐면 벼룩시장이라는 거는 내가 만든 거를 주로 판다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던 중고물품을 주로 파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놓여진 물건하고 사려고 하는 저랑 이것을 가지고 나온 사람 사이에 그렇게까지 강한 연대감이나 질문이나 이야기가 생기지는 않아요. 근데